그다음 이제 적용 범위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수수 설비 그러면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각도의 변화를 자, 다음으로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식 중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자,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자화이색입니다. 그러면은 자화이색이는 자, 이 단어가 나오면 제가 공식부터 쓰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화이색의 J는 뮤0 가로 열고 뮤S-1 가로 닫고 자개의 색이 자속밀도 마이너스 뮤0 H 자속밀도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뮤 S분의 1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자와의 색의 단위는 우리가 컬렁 퍼 컬렁이 아니죠. 웨바 퍼 메타 스퀘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다면 이 자화라는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성체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자성체가 있는데 자, 외부로부터 우리가 자개를 가했더니 외부로부터 자개를 가했더니만 이 자성체가 자화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화라는 건 자석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이 한쪽은 N극이 한쪽은 S극이 유도가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 한쪽은 플러스 마그네틱 반대쪽은 마이너스 마그네틱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성체가 가지고 있는 자석의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자화의 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자화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인가한 자개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개를 뺀 나머지에 대한 상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렇죠. 자화율이다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화율로 표현하게 되면 자화율 카이는 뮤0 가로 열고 뮤S-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공 중의 투자율 같은 경우는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수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조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공 중의 투자율을 뺀 상수를 우리는 비자화율이다. 자, 비자화율이다. 카이 ER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 ER은 뮤0분의 카이가 되고 이는 얼마가 된다? 뮤S-1 비투자율 마이너스 1에 대한 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표현식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것부터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화의 색이 J는 자화율 카이 곱하기 자속밀도다. 자, 아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화의 색이는 카이 곱하기 자개의 색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가지고도 정답이 4번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속밀도는 뮤H다. 우리가 전 단계에서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표현이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비투자율은 자, 뮤값이에요. 자, 비자화율로부터 공식을 만들어내게 되면 자, 비투자율 뮤S는 마이너스 1이 넘어가게 되면 뮤0분의 카이 플러스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바뀌었을 뿐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1번식에 대한 부분은요. 이 자화율 공식을 가져갈 것 같은데 자화율 카이는 뮤0 곱하기 뮤S는 투자율 뮤가 되고요. 이렇게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뮤0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율은 넘겨주게 되면 뮤0 플러스 카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4번만 봐도 정답이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X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자파가 있다. 이때
전개가 이거 W가 아니고 이거 Y일 겁니다. Y. 자, Y축에 대한 전개의 세기와 Z축에 대한 전개의 세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합성된 전개는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직각좌표계에서 자, 여기가 X방향에 대한 전개, Y방향에 대한 전개, Z방향에 대한 전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좌표계에서 자, 직각좌표계는 이 왼손이에요. X, Y, Z예요. 그래서 이 Z에 대한 방향을 실수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항상 X, Y, Z는 이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X방향에서 Y방향으로 오른나사를 지었을 때 가는 엄지방향이 Z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릴 때는 X에서 Y를 감았을 때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Y 성분과 Z 성분이 있으면 합성된 성분을 말할 때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으로 합성값을 구한다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합성된 전개의 세기가 얼마가 된다? 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루트는 5가 되겠죠?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 사인 오메가 x 마이너스 vt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합성된 전개는 알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포인팅 벡터다. 포인팅 벡터. 이건 메타 제곱이죠? 자, 포인팅 벡터라는 거는 자, 알겠을까요? 포인팅 벡터는 전개 곱하기 자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전자파. 자, 전자파에서 우리가 전개를 알았으니까 전파를 알았으니까 이제 자파, 자개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전자계에 대한 특성이다. 그럼 전자계에 대한 특성은 어떻게 돼요? 루트 입실론 제로 2는 루트 뮤 제로 h다라는 기본 공식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h분의 2를 구해볼게요. h분의 2를 구하게 되면 h가 내려가고 입실론 제로 내려가면 루트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가 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나온다? 각각의 상수값을 대입하게 되면 120파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120파이가. 또는 얼마? 377에 대한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로부터 세 번째 자개의 세기 h를 구해보자. 그럼 자개의 세기 h는 두 개만 자리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120파이분의 2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된다?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2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러한 상수들 제가 시험 전에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전개의 시료값의 크기가 최대값이네요. 최대값의 크기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요. 그러면 요거 곱해주게 되면 5, 20, 5, 6에 30, 약 13 정도가 나오네요. 약 13 정도. 그럼 근사치로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과 마이너스 2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요.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자, 이거를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미 다 구했어요. 이 뒤에까지는 의미가 없겠네요. 뒤에까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서 전개에 대한 시료값이 나와 있고요. 전개에 대한 최대값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개에 대한 최대값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게 포인팅 베타였죠. 그래서 포인팅 베타는 전개와 자개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개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자개는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10의 상수끼리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그 다음에 1.3에다 5를 곱하게 되면 한 6점 얼마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얼마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1번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웨이브가 사인이니까 똑같이 사인 웨이브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사인도 전개도 사인, 코스 그 다음에 자개도 사인. 그럼 사인끼리 2번 곱하니까 사인 제곱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코사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으로 답을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제가 봤을 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니까 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번 7번 문제는 과감하게 삭제하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근데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전자파에서 또는 전개 플러스 자개니까 전자계에서 항상 전개 에너지와 자개 에너지는 항상 같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개 에너지는 얼마? 2분의 1 입실론 2자승. 자개 에너지는 얼마? 2분의 1 뮤 h 자승. 해서 전자계는요, 전개 에너지와 자개 에너지가 항상 함께 공존하고 그 크기는 같을 것이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지워지고 양변의 루트를 지우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전자계에 대한 특성 공식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이 2번식과 3번식 그리고 포인팅 베타는 전개 곱하기 자개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패러데이 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자, 패러데이 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그래서 패러데이 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위 전하로부터 발생되는 전기력선의 총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 공간 중에 단위 전하는 1쿨롱을 말합니다. 그럼 이 전하로부터 발산되어 나가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럼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전기력선의 총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입실론 제로 값은 얼마가 돼요? 자, 주변 매질은 공기 또는 진공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의 전하는 단위 전하 1쿨롱이 되겠죠? 그럼 근사치로 이 부분을 10이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10 곱하기 10의 12승은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되고요. 지수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10의 11승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위 매질이 공기 또는 진공이라는 공간 속에 1쿨롱, 아주 작은 값이죠. 1쿨롱의 작은 전하로부터 10의 11승계라는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이 뽑아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선들이 너무 많아서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그래서 패러데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1쿨롱의 전하에서는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 다발이 나가는데 이 다발을 묶어서 우리는 묶을 속자를 갖다 적용하자 해서 우리는 이를 전속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1쿨롱으로부터 한 개의 전속선이 나가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콘덴서 모델링으로 가져가게 되면, 자, 콘덴서 모델링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 단위 면적에 1쿨롱의 단위 전하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부호를 생략할게요. 플러스 1쿨롱. 그럼 여긴 마이너스 1쿨롱이 되겠죠? 그렇다면 전기력선이라는 거는 또는 전속선이라는 거는 플러스로 출발해 마이너스로 끝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단위 면적의 1쿨롱이 존재하는 전기력선의 묶음이 이와 같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묶음의 모양을 그려보게 되면 하나의 관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패러데이 관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데이 관 양단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부에 해당하는 단위 전하가 위치하게 될 것이고 이 사이에서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쿨롱으로부터는 한 개의 전속선이 나가고 한 개의 전속선이 있는 것만큼 패러데이 관 또한 역시 한 개가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패러데이 관에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답이 2번으로 되어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패러데이 관 내의 전속 선수는 항상 일정하다. 자, 1쿨롱이면 한 개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는다.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진전화가 없는 점. 자, 요 바깥에 걸어준 전화를 우린 진전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전화가 없으면 패러데이 관 또한 역시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이런 말 또한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단 말이고요. 진전화가 없으면 패러데이 관 또한 역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작성해야 되겠죠. 세 번째,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다. 자, 다시 1쿨롱으로부터 한 개의 전속이 나가고 한 개의 전속이 있으면 패러데이 관이 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전하의 크기와 전속수, 패러데이 관수 이게 모두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고 전속 밀도는 패러데이 관 밀도와 같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위 전위차. 자, 항상 단위는 크기가 1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1볼트당 패러데이 관에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자, 패러데이 관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는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CV 자승만큼 저장되는데 Q는 CV를 자, 그럼 V는 C분의 Q가 되겠죠? 를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QV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쿨롱의 전하에 1볼트를 가했기 때문에 2분의 1줄만큼의 에너지가 저장된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작성하니까 2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유독의 수가 각각 L1, L2인 A, B 두 개의 코일이 있다. 상호 유독의 수가 자, 상호 유독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죠? M은 루트 L1, L2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결합계수란 말이 있는데 자, 결합계수 K는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 M은 결합계수 K 곱하기 루트 L1, L2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결합계수가 0일 때와 결합계수가 1일 때가 있는데 0일 때는 우린 자기적인 비결합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K가 1일 때는 자기적인 완전 결합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결합계수란 게 뭐냐면 우리가 소정의 철심에 또는 변압기라고 할까요? 자, 변압기 철심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감아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1차 측의 전류를 흘려 집어넣게 되면 이로부터 자속 파이 1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자속 파이 1은 철심을 통해서 2차로 세교에 나가는 자속이 있고 자유 공간 중으로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파이 1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이 1은 파이 1안 더하기 파이 2안이 되는데 이때 2차를 통과하는 자속을 우린 뭐라고 하냐? 쇄교 자속이다. 2차를 쇄교한다. 그리고 파이 1안은 뭐예요? 이렇게 도는 거는 누설 자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 1과 파이 2안에 가지고 있는 비율값을 우린 뭐라고 한다? 결합계수다. 그럼 결합계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파이 1분의 파이 2안에 대한 비율이 우린 결합계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1차만 보면 안 돼요. 2차까지 같이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거에 대한 비율을 결합계수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두 개가 같아요. 두 개 같다는 얘기는 누설 자속이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이 자기적인 완전 결합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거고 2차가 없었어요. 2차 안 갔어요. 그럼 다 뭡니까? 다 누설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적으로 결합이 안 됐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본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A코일에서 만든 자속은 전부 B코일과 세교되어진다. 이게 바로 자기적인 완전 결합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 뭐예요? K가 1이었을 때에 대한 조건을 말한다.
그럼 얘가 K가 1이면 상호 인덕턴스 M은 루트 L1N2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두 코일이 만드는 자속은 항상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변압기를 만들다 보면 가동결합 또는 가극성과 감극성이 있죠. 감극성은 뭐예요? 1차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속의 방향과 2차 전류에 의한 자속의 방향이 서로 빼는 방향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서로가 자속이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방향이 나오다 보면 이쪽으로 가기 힘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설 자속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극성 트랜스포머는 감극성 변압기 같은 경우는 완전 결합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가극성, 가동 결합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1차 전류에 의한 자속 방향과 2차 전류에 의한 자속 방향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자기적인 충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결합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코일이 만드는 자속은 항상 같은 방향, 가동 결합으로 만들어야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A 코일의 1초 동안에 1A의 전류를 변화시키게 되면 자, A 코일의 1초 동안에 1A의 전류를 변화시켜주게 되면 B 코일이 1V가 된다. 아니죠. 우리 B 코일에서 만들어진 전압을 E2라고 하게 되면 E2는 마이너스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DT분의 DI1이죠. 그래서 1차 측에 들어가는 전류의 변화율에다가 상호 인덕턴스를 곱해줘야 2차 측 유도기 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1초 동안에 1초 동안에 1A의 전류 변화가 있었다면 2차 측에는 상호 인덕턴스 크기만큼의 전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1V가 6E가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L1, L2는 V의 값. 자, 전기 소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값을 갖겠죠. 그래서 V의 값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의 설명이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의 전개의 방향과 일치하며 밀도는 그 점에서의 전개의 크기와 같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전기력선은 부전하에서 시작해서 정전하. 틀렸죠? 항상 전기력선은 플러스, 정전하에서 마이너스, 부전하로 끝난다. 플러스로 출발해 마이너스로 끝난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11번 문제. 자속의 연속성. 자, 자속의 연속성을 나타낸 식은요. 우선 정답 2번이죠.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연속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기장을 발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 막대 자석이 존재하게 되면 항상 N극과 S극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가 플러스 마그네틱, 여기가 마이너스 마그네틱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독립된 점 자가 존재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력선은 발산에 대한 성질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다이버전스, 발산에 대한 성질을 갖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자성체들 또는 자극은요. 독립된 자극이 없어요. N이 있으면 반대쪽에 S가 있습니다. 물론 얘를 정확하게 반을 딱 잘라도 어떻게 돼요? 얘를 딱 자르게 되면 NS, 극이 또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산하는 자속 밀도는 없다. 왜? N극과 S극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연속성에 대한 성질을 띠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 연속성이란 말은 뭐냐? 발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발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P는 제로다를 나타낸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서로 결합하고 있는 두 코일 C1과 C2의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C1, LC2라고 한다. 이 둘을 직렬로 연결하여 합성 인덕턴스를 얻은 후 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의 크기를 얻고자 한다. 직렬로 연결할 때 두 코일 간의 자속이 서로 가해져 보강되는 방향이 있고 두 코일 간의 자속이 서로 상쇄되는 방향이 있다. 자, 그러니까
자, 철심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와인딩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1차 자속이 만들어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게 되면 2차 자속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자속이 서로 보강되는 더해지는 방향을 우리는 가동결합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코일을 얘를 거꾸로 감으면 어떻게 돼요? 코일을 반대로 감게 되면 코일이 이렇게 감겨지게 되죠? 그럼 서로 자기장이 충돌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서로 상쇄되는 방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전자, 가동결합의 경우에 합성 인덕턴스를 L1이라고 하자. 그럼 가동결합 시 합성 인덕턴스 값은 어떻게 돼요? 자, 각각 코일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덕턴스가 LC1, LC2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LC1 더하기 LC2 더하기 2M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상호 인덕턴스다. 그 다음에 후자로 얻은 차동결합을 얻은 합성 인덕턴스를 L2라고 하자. 그러면 차동결합은 LC1 마이너스 LC1 플러스 LC2 마이너스 2M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인덕턴스란 건 뭐예요? 자, 우선 직렬 접속일 때 LC1과 LC2를 더해주면 돼요. 근데 가동결합을 하게 되면 상호작용이 한번 M이 더해졌고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M이 더해졌으니까 M이 두 번 더해진 거예요. 근데 차동결합, 코일을 반대로 감았어요. 그럼 얘가 보낸 자기장에 대한 영향은 차감하는 마이너스 M이 되고 얘가 보내준 자기장도 마이너스 M이 되니까 마이너스 2M이 되는 게 차동결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를 얻고자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 이 두 개를 빼보세요. L1 마이너스 L2. 자, 좌항식은 이렇게 되고요. 우항식에선 LC1 플러스 LC2가 서로 지워지죠? 그리고 요거에다가 요걸 빼니까 빼기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4M이 되겠죠.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 M은 얼마가 된다? 4분의 L1 마이너스 L2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L1과 L2에 대한 크기를 비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동결합이 크겠죠. L1, 가동결합이 크겠죠. 그럼 요거 아니면 요게 정답이에요. 그럼 상호 인덕턴스는 뭐다? 상호 인덕턴스는 자,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자, L1에서 L2를 뺀 상태에서 4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답은 상호 인덕턴스 M은 4분의 L1 마이너스 L2다. 이거 저희가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료에 오타가 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해서 정답을 2번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모의고사로 나가는 그 교환에서는 이런 오타가 없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PT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호가 좀 잘못 들어갔어요. 자, 다음으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